70년이 넘는 NBA 역사에서 파워포워드로는 탑5를 찍을 정도로 강력한 선수였던 케빈 가넷. 하지만 그가 몸담고 있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돈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성적이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렸고, 최선을 다하다가 끝내 지쳐버린 가넷은 결국 자신의 20대를 바쳐 12년 동안이나 지켜온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독차지한 그는 최종적으로 동부의 보스턴 셀틱스를 선택하였는데요. 사실은 가장 가기 싫어했던 팀이었습니다. 왜냐면 폴 피어스라는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었음에도 꼴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스턴은 NBA 역대 3점 성공 개수 1등 슈터인 레이 알렌 선수를 영입해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가능성을 본 가넷은 무려 7대1이나 되는 트레이드를 받아들이면서 보스턴의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개고생하는 게 아닌 두 명의 슈퍼스타와 함께 팀을 이끌게 된 가넷은 공격 주도권을 폴 피어스에게 넘기고 자신은 방어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하였는데요. 확실히 리바운드 왕을 연속으로 4번이나 해봐서 그런지 리그 최고의 수비수답게 적팀의 공격을 마구 잡아냈으며, 과감하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공에 손을 떼지 않고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까지 서슴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팀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해결사로 나타나 그 공백을 메꿔주었고, 동료들의 사기를 높여주거나 분위기를 조율하고 바로잡을 때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서서 파이팅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주축 멤버 3명이 모두 30살 이상으로 나이를 먹었지만 이제껏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제발 딱 한 번만 해보자는 우승에 대한 간절한 집념은 1년 전 꼴찌였던 보스턴을 최강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팀은 놀랍게도 전체 30개 팀들 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였고, 한편 보스턴의 골대를 사수했던 가넷은 커리어 처음으로 수비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우승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플레이오프. 첫 번째 관문을 지키고 있는 상대는 애틀랜타 호크스였으며, 이들보다 훨씬 전력이 좋은 보스턴은 홈에서 치러진 첫 2경기에서 무려 23점 차, 19점 차로 압승해버렸고, 그 다음 경기들도 순조롭게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때만 해도 대단했던 레이 알렌의 3점 슛이 애틀랜타 원정 경기에서 힘을 전혀 못 쓰는 바람에 모두 패배하고 시리즈가 7차전까지 장기화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보스턴은 다행스럽게도 가넷과 폴 피어스 덕분에 34점 차 승리를 거머쥐고 2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상대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를 이끌고 있었던 르브론 제임스였으며, 데뷔 1년 만에 곧바로 올스타에 오르고 지금은 득점왕까지 달성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세 등등했던 그는 보스턴을 향해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는 모두 케빈 가넷의 수비에 막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첫 경기부터 폴 피어스와 레이 알렌이 4득점, 0득점밖에 내지 못하며 부진했던 때에는 가넷이 대신 발벗고 나서서 28득점이나 활약한 덕에 1차전은 물론이고 2차전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정에서 마주하게 된 르브론의 공격은 정말 만만치 않았으며, 여기에 휩쓸려버린 보스턴은 가넷이 공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때처럼 7차전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이게도 케빈 가넷은 르브론에게 45득점이나 폭격을 당하면서 보스턴의 본진이 초토화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폴 피어스가 클리블랜드의 본진을 41득점으로 터뜨리고 다녔고, 그렇게 수비를 포기하고 공격에 모든 걸 쏟던 둘의 불꽃 튀는 경쟁 끝에 3라운드 티켓의 주인공은 결국 보스턴 셀틱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만났고, 케빈 가넷은 시리즈 내내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득점을 내며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야수의 본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무려 33득점이나 뽑았던 경기가 있었을 정도로 대단했던 가넷 덕분에 보스턴은 4대2로 3라운드를 이겨내고 당당히 동부 왕좌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는 결승전만 넘으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 한편 서부를 제패하고 온 팀은 다름 아닌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를 내세운 LA 레이커스였으며, 미네소타에 있을 때 코비를 플레이오프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가넷은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다른 두 명도 마찬가지였는데 폴 피어스 같은 경우엔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 다시 코트로 나와 끝까지 3점 슛을 연달아 성공시켰으며 레이 알렌 또한 부지런히 공간을 찾아 움직이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빠른 타이밍의 슈퍼으로 3점을 계속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돕기 위해 가넷은 스크린 몸빵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이러한 팀플레이에서 파생된 빈틈을 노려 상대 골대를 묵직하게 내리쳤는데, 이 셋의 활약으로 보스턴은 1, 2차전 홈경기를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니었으며 그는 3차전에 무려 36득점을 쏟아내고 보스턴을 침몰시켰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4차전에선 무려 21점 차로 1쿼터를 압살하고 2쿼터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 끝내 24점 차로 가넷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해결법을 제시한 감독 덕분에 3인방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들어갔으며 4쿼터 막바지까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마침내 기적의 대역전극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즈는 3대1이 되었고 이제는 단 한 번만 이기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넷이 정말 중요한 순간 자유투를 4개 중 3개나 놓쳐서 레이커스에게 호흡기를 달아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크게 자책한 가넷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6차전에서 만회하고자 필사적인 마음으로 코트에 나섰고, 그는 여기서 스틸, 블락, 리바운드, 득점, 스크린, 허슬 플레이 등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집중을 유지하고 뛰었는데, 그 결과 26득점 14리바운드의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기록으로 마침내 우승을 달성해냈습니다. 탈락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던 위태롭고 힘들었던 여정은 드디어 결실을 맺으면서 보스턴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한편 지난 12년 동안 쌓인 케빈 가넷의 마음속 응어리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는데요. 감격에 북받쳐 그가 외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는 이날 전세계 팬들에게 잊지 못할 명대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변화 없이 멤버 그대로에서 두 번째 우승을 노리고자 한 보스턴은 08-09 시즌에도 무려 19연승이나 기록할 정도로 막강했으며 수비의 핵심이었던 케빈 가넷은 평균 15.8득점을 하며 여전히 공격에서도 존재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엘리웁 패스를 받던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해버렸고, 이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골밑이 비어버린 보스턴은 결국 2라운드에서 당시 최강 반열에 오른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가 지키고 있는 올랜도 매직에게 붙잡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온 가넷은 다행히 기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덕분에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두 번째 우승을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그는 처음 만난 마이애미 히트를 가볍게 4대1로 누르고 2라운드로 올라갔습니다. 보스턴을 맞이한 선수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였으며, 이제 그는 MVP를 2번 연속이나 해냈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해졌고, 게다가 과거 레이커스의 코비랑 같이 뛰면서 가넷을 여러 번 좌절시켰던 샤킬 오닐까지 붙어있었는데,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된 가넷은 여기서 4대1로 가볍게 르브론을 굴복시킨 뒤 그 다음 3라운드로 진출했고, 1년 전 자신이 없는 틈을 타 골밑에서 행패를 부렸던 최강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까지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면서 마지막 결승전 티켓을 또 한 번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똑같이 레이커스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그때의 패배를 되갚아주고자 코비 브라이언트는 5차전까지 평균 30득점을 넘기며 보스턴을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넷은 3대2로 오히려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고, 이제는 한 경기만 이기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는데, 하필 경기 중 팀 내 핵심 센터의 부상 발생과 그곳이 레이커스 원정이었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가넷은 연달아 2경기를 모두 패배해버렸고, 결국 코앞의 두 번째 우승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케빈 가넷은 34살이 되었음에도 올스타에 뽑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결승전 무대를 더 이상 밟지는 못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이제까지 자신이 플레이오프 때마다 좌절시켰던 르브론 제임스였으며, 마이애미 히트로 건너가서 유능한 선수들과 슈퍼팀을 결성한 그는 2년 연속 가넷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늙어버린 탓에 기량과 체력이 고갈되는 걸 피해갈 수 없었던 케빈 가넷은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되어 13-14 시즌부터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플레이오프 때 르브론을 만나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선발로는 나오고 있으나 갑자기 잦아드는 부상과 기량 저하 때문에 평균 7득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진 케빈 가넷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브루클린에서 재미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주목받지 못했던 루키 시절에 자신을 격려해주고 슈퍼스타로 키워주면서 여러가지를 알려줬던 스승 플립 손더스 감독과 재회를 하였는데요. 2005년에 경질당했지만 2014년부터 다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감독을 맡게 된 그와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던 가넷은 2015년 2월 19일에 젊을 때 추억이 깃든 고향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 평생 밑바닥 팀이었던 미네소타에게 난생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를 경험시켜주고 그렇게 매년 우승에 대한 꿈을 꾸게 해준 케빈 가넷. 돈 때문에 선수들이 떠나가고 구단이 망가졌는데도 그는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혼자서 의리를 지켜냈으며, 비록 힘들고 쓸쓸한 고생길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팬들은 다시 만난 가넷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었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몇몇 열혈 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복귀를 축하해주는 팬들을 보며 기뻐한 가넷은 이날 경기에서 20점 차로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비와 공격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펼친 그는 몸이 쇠약해진 것과는 별개로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공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경기가 없는 날이면 항상 젊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각종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그렇게 남은 커리어 동안 자신이 가진 걸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승부욕 하나만큼은 NBA 역사에서 가장 강렬했던 케빈 가넷은 비록 이것 때문에 트래시 토킹과 더티 플레이어로 비난을 받긴 했었지만, 그래도 같은 동료에게만큼은 늘 따뜻하게 대하고 항상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멋진 리더였으며, 이러한 그의 팀에 대한 애정은 보스턴 팬들에게도 레전드 대우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프로 의식을 발휘했던 케빈 가넷은 2016년 9월 23일날 은퇴를 끝으로 미네소타와 작별 인사를 하였고, 21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그가 치른 경기들은 당시 그 세대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